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이 상태로는 이웃들 보기에 좀. 강도윤은 경비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둘째 딸 수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가족의 방해가 되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살 노인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경비복 안주머니에 32억 원의 통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모두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노인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올해로 73이 되네요. 저는 평생을 세탁소에서 살았습니다. 30살 때 작은 세탁소를 차렸어요. 40년 넘게 운영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옷을 받고 다리고 접어서 포장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도 안 피웠는데 말이에요. 자식은 셋입니다. 딸 2, 아들 1. 첫째 딸 민지는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결혼했고 아이도 2 있어요. 둘째 딸 수지는 인천에 살아요. 남편은 자영업하고요. 막내 아들 준호는 부산에 있어요. 아직 미혼이에요. 저는 대구에 혼자 삽니다. 세탁소 건물 2층 작은 방에서요. 3개월 전 세탁소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어요. 시력도 나빠져서 옷 상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건물주는 그래도 좀 더 하시죠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죠. 세탁소를 정리하고 나니 텅 빈 기분이었어요. 40년을 보낸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월세는 계속 나갔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찾은 게 경비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실이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였죠.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첫 출근 날 저는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평생 세탁소 앞치마만 입었는데 이젠 경비복이었어요. 경비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CCTV 모니터. 그게 전부였어요. 밤 10시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가끔 차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CC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도 욱신거렸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아침 6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릎 통증이 심해졌거든요. 저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이 아까웠어요. 조금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근무 중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요. 괜찮으세요? 야간 순찰 나온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째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폐 끼치기 싫은데 하지만 너무 아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 민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 미안. 늦었구나.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야, 혹시 하룻밤만 거기서 묵어도 될까?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 가려고 하는데 서울 쪽 병원이 좋다길래. 아, 무릎이요? 응. 괜찮으면 하루만 묵고 갈게. 민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빠,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좀 그래요. 애들 시험 기간이고 남편도 바빠서. 아, 그래? 그럼 괜찮아. 미안해요, 아빠.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 오세요. 응,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바쁘니까. 하지만 슬펐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불빛들만 반짝였어요. 혼자 병원 가면 되지.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어요. 무릎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네. 지금은 약물 치료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수술 고려해야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수술은 300만 원 정도요. 약물 치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없는데.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200만 원 남짓 있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버티지?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세, 생활비, 병원비. 계산안이 모자랐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하지만 싫었어요. 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다시 경비 근무를 나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경비실에 앉아 CCTV를 보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나 왜 이렇게 됐지?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 위해 희생했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였어요. 아프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돼. 아직 버텨야 해.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말자. 혼자 해결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였어요. 저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겨울도 혼자 보내는구나.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첫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급했어요.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했거든요. 민지야, 아빠야. 아빠, 왜요? 저번에 말한 무릎 수술 말인데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 혹시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아, 그게 아빠, 제가 지금 출장 가야 해서요. 그래? 그럼 수지한테 물어볼게. 둘째 수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지야, 아빠 무릎 수술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빠, 저도 가게 일 때문에 바빠요. 남편이 출장 가서 혼자 봐야 하거든요. 그렇구나. 막내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수술하는데. 아빠, 저 지금 부산이에요. 당장 못 가요. 결국 혼자 수술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수술 후 이틀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큰아들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는 변호사예요.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죠. 잘 나가는 아들이에요. 태수야,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무릎 수술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대.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아버지, 언제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화요일 제가 그날 재판이 있는데요. 그래? 그럼 괜찮아. 아니, 잠깐만요. 재판 시간 조정해 볼게요. 어디 병원이세요? 대구 중앙병원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저는 안도했어요. 고맙다, 태수야. 네, 그럼 그날 봬요. 수술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태수는 오전 10시쯤 도착했어요. 아버지, 왔구나. 태수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깔끔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재판은 연기했어요. 괜찮아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깨어났을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무릎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통증이 심했어요. 태수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깨셨어요? 응. 수술 잘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한대요. 일주일? 네.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저는 걱정됐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걱정 마세요.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아버지 괜찮아요. 태수야, 아빠한테 보험 있어. 관절 보험. 보험이요? 응. 10년 전에 들어뒀어. 수술하면 보험금 나온대. 그럼 다행이네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병원비 충당되겠네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날 밤 태수는 병실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잤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팠거든요. 태수를 봤어요. 그는 불편한 자세로 자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다음 날 아침 태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 서울 올라가야 해요. 그래, 가. 일 있잖아. 대신 민지한테 연락해서 내려오라고 할게요. 괜찮아. 혼자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보호자 필요하니까. 태수는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바빴어요. 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제가 간병인 구해드릴게요. 그건 또 돈이 드는데.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태수는 간병인을 구했어요.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태수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저는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어요.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줬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병문안 오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도 오고 부부도 함께 오고. 저는 혼자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왔어요. 강도윤 씨, 재활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네. 가족분들 연락 가능하세요? 왜요?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 계속 받아야 하거든요. 집에서 돌봐줄 사람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태수가 다시 내려와 저를 데려갔어요. 아버지, 집 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좀 계세요. 서울? 네. 재활치료도 서울에서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폐 끼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고맙다. 태수는 저를 차에 태웠어요. 서울로 향했어요. 3시간 걸려 서울에 도착했어요. 태순의 아파트는 컸어요. 강남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였죠.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응, 민영아. 오랜만이다. 민영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버님 경비복 입고 계세요? 저는 내려다봤어요. 맞아요. 경비복을 입고 있었어요.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 미안. 이거밖에 없어서. 아버님 경비일 하세요? 응. 요즘. 민영은 태수를 봤어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아버지 방으로 모셔드려. 네. 저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손님 방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쉬세요. 불편하면 말씀하시고요. 응, 고맙다. 태수는 나갔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 경비일 하신다는 거 알았어? 아니, 나도 오늘 알았어. 왜 그런 일 하시게 내버려뒀어? 내가 뭐라고 했겠어? 아버지 고집 세잖아. 그래도 창피하잖아. 우리 아버지가 경비라니.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창피하구나. 내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탁에 모였어요. 태수, 민영, 그리고 손자 2명.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컸구나. 손자들은 저를 보더니 휴대폰만 봤어요. 관심 없었어요. 식사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물었어요. 태수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있으면 돼? 아버지, 재활 치료 끝날 때까지요. 얼마나 걸려? 1달 정도? 1달. 긴 시간이었어요. 1달 동안 여기 있어야 하나? 저는 불편했어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거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1달은 너무 긴데. 일주일 정도로 하면 안 돼?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알아. 근데 애들도 신경 쓰이고 나도 불편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역시 폐가 되는구나.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젠 짐이 됐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화려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요. 가족이 이렇게 멀어질 리 없잖아요. 저는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와 민영이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해? 민영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참아. 아버지 재활 치료 끝나면 대구로 돌아가실 거야. 그게 언제인데? 벌써 사흘째잖아. 나 정말 힘들어.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아버지 또 돈 빌려달라고 하려는 거 아냐?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알아? 경비일까지 하시는 거 보면 돈 없으신 거 확실하잖아.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우리도 곤란해. 여보. 뭐? 내가 잘못 말했어?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아버지까지 모시면 어떡하라고.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짐이구나.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빨리 대구로 돌아가시라고. 그래, 그렇게 해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역시 폐가 되는구나.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 새벽 2시쯤 됐어요.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어요. 조용히 걸어가는데 손자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준영아? 할아버지 냄새나. 우리 방에서 자면 안 돼? 저는 멈칫했어요. 민영이 대답했어요. 냄새. 무슨 냄새? 노인 냄새. 거실 지나갈 때마다 나. 쉿, 조용히 해. 할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해. 근데 진짜 냄새 나잖아. 언제까지 있어? 곧 가실 거야. 조금만 참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냄새. 저는 코에 손을 가져갔어요. 냄새가 나나? 몰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손자한테도 짐이구나.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72살 노인이 보였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백발 구부정한 자세. 나 이렇게 늙었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됐지?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어. 결심했어요. 떠나기로요.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가방에 옷 몇 벌 넣고 약도 챙겼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태수였어요. 왜 안 주무세요? 저는 돌아봤어요. 일찍 일어났어. 어디 가세요? 산책. 산책? 이 시간에? 응. 무릎 재활하려면 걸어야 한대.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가방은 왜 드셨어요? 아, 이거? 그냥 약 넣으려고. 밤에 산책은 위험한데요. 괜찮아. 조심할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태수가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진짜 산책하시는 거예요? 응.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태수는 현관에 서서 저를 봤어요.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해. 아파트를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첫 차는 5시였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젠 짐이 됐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버스가 왔어요. 저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갔어요. 3시간 걸렸어요. 대구역에 도착하니 오전 9시였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탁소 건물 2층 작은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사흘 비웠는데 벌써 냄새가 났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왔어. 집? 대구요? 응. 왜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미안하다.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아버지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올라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아버지. 태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짐 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알아. 다 들었어. 태수는 침묵했어요. 아버지. 괜찮아. 이해해. 너희도 너희 생활 있잖아. 아빠가 철없이 굴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대구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됐어요. 둘째 수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나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아빠. 수지야, 신경 쓰지 마. 아빠 괜찮아. 아빠 혼자 어떻게 지내요? 무릎도 아프신데. 괜찮다니까. 아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막내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 응. 형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올라갈게요. 아니야. 너 일 바쁘잖아. 괜찮아요. 주말에 갈게요. 준호야, 오지 마. 아빠 혼자 있고 싶어. 아버지. 진심이야. 혼자 있는 게 편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전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무릎은 아팠고 돈은 없었고 가족은 멀어졌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방은 어두웠어요. 저는 어둠 속에 혼자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 지냈어요. 재활치료는 근처 병원에서 받았어요. 혼자서요. 무릎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경비일은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보험금 200만 원도 병원비로 다 썼어요. 통장엔 50만 원 남았어요. 이걸로 어떻게 버티지? 어느 날 새벽 눈이 내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둘째 수지한테 가볼까? 수지는 인천에 살았어요.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꺼둔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었어요. 문자도 많았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어요. 수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수지야, 아빠야. 아빠.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 휴대폰 꺼뒀어. 왜요? 그냥. 수지야, 혹시 거기 가도 될까? 여기요? 당연하죠. 언제 오실 거예요? 오늘. 오늘? 알겠어요. 제가 역으로 마중 나갈게요. 고맙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가방 하나였어요.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갔어요. 2시간 반 걸렸어요. 인천역에 도착하니 수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왔다. 수지는 저를 꼭 안았어요. 아빠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얼굴 다 상하셨어요. 수지는 저를 차에 태웠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빠, 오빠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그래도 아빠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수지야,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수진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매형이 나왔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응, 진수야. 진수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옷이. 저는 내려다봤어요. 경비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옷이 없었거든요. 아, 미안. 이것밖에 없어서. 진수는 수지를 봤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왜? 부엌으로 와봐. 둘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섰어요.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 상태로는 이웃들 보기에 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신데. 알아. 근데 경비복 입고 계시잖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우리 체면도 있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체면? 수지가 말했어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힘드신데. 알아. 근데 솔직히 우리도 힘들잖아. 가게도 안 되고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나도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 모시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가려는데 수지가 나왔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나가. 왜요? 나 때문에 너희 싸우잖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수지야, 괜찮아. 나 다른 데 갈 곳 있어. 아빠.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수지가 막았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 수지야, 미안해. 아빠가 짐이 됐지?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아니에요. 진수가 나왔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지는 거 맞아. 아버님. 저는 수지의 손을 뿌리쳤어요. 수지야, 요양원 알아봐 줄 수 있어? 요양원요? 응. 나 혼자 살기 힘들어. 요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아니야. 나 요양원 가고 싶어. 아빠.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수지가 따라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길을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눈송이가 내렸어요. 내가 이 가족의 방해가 되는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젠 짐이 됐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어요. 태순애도 안 되고 수진애도 안 되고 준호는 미혼이라 혼자 살고. 정말 요양원 가야 하나? 하지만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50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티지? 절망스러웠어요. 버스가 왔어요. 하지만 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1시간쯤 앉아 있었어요. 몸이 얼어붙었어요. 손발이 시렸어요.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였어요. 20대쯤 돼 보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기 혹시 갈 곳 없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어요. 저 사회복지사예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떠났어요. 저는 명함을 봤어요. 사회복지사, 나도 이제 복지 대상이구나. 쓴웃음이 났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순 없었어요.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저는 눈 속을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다시 일어서야 해. 마음속에서 무언가 타올랐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야 해.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에서 결연함으로.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방향이 정해졌어요. 대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저는 역으로 향했어요.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기차에 오르기 전 저는 역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거든요. 벤치에 앉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0년 전 태수가 사법시험에 떨어졌을 때였어요.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또 실패했어요. 태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걱정됐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어요.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그리고 태수 고시원으로 찾아갔어요. 태수야, 밥 먹어라. 아버지 가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밥이라도 먹어야지. 싫어요. 저는 문 앞에 도시락을 두고 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갔어요. 어느 날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는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못나서.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아버지, 저 다시 해볼게요. 그래, 아빠가 믿는다. 태수는 다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합격했어요. 저는 그때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해냈구나. 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간호사가 되고 처음 외상센터에 배치됐을 때였어요. 밤 근무였어요. 수지는 무서워했어요. 아빠, 저 못할 것 같아요. 왜? 무서워요. 응급 환자들 보면 심장이 떨려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첫 근무날 저는 새벽까지 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서 있었어요. 딸이 혼자 힘들어하면 안 돼. 새벽 6시 수지가 나왔어요. 아빠, 왜 여기 계세요? 기다렸어. 새벽까지요? 응. 내가 무사히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수지는 울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잘했어, 딸. 준호도요. 그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어요. 저는 매일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빠가 같이 갈게. 창피해요. 괜찮아. 아빠는 내 편이야. 석 달 동안 매일 데려다 줬어요. 그러다 상황이 나아졌어요. 준호는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아니야. 넌 강한 아이야.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아내가 아플 땐 밤새 간호했어요. 세탁소 일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의 나는 짐이구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지? 저는 벤치에서 주저앉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제 어깨에 머리에 쌓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만 이젠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내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눈만 내렸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아직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역으로 걸어갔어요. 기차를 탔어요. 대구로 돌아가는 기차였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풍경이 지나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 살아야 해. 더 이상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을 거예요. 제 힘으로. 기차는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대구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갔어요. 통장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중앙은행 지점이었어요. 제가 40년 넘게 거래한 곳이었죠. 창구로 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강 선생님,
뒤를 돌아보니 박 과장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많이 수척하신데요. 아, 무릎 수술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좀 나아졌어요. 박 과장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박 과장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선생님, 정기예금 만기 다 됐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보통 예금으로 옮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쪽 적금도 만기인데요. 그것도 보통 예금으로. 알겠습니다. 박 과장은 서류를 작성했어요. 선생님, 상속 준비는 이제 하셔도 되죠? 상속요? 네.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분들한테 미리 정리해두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만 처리할게요. 박 과장은 서류를 출력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명했어요. 선생님, 총액이 32억 5천만 원이네요. 큰 돈이시니까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32억. 세탁소 건물을 팔아서 생긴 돈이었어요. 3개월 전에 팔았죠. 재개발 지역이라 값이 올랐거든요. 이 돈은 아이들 주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말하지 말자. 시기를 봐서 은행을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뒤를 돌아보니 준호였어요. 준호? 너 부산 아니었어? 어제 올라왔어요. 왜? 아버지 보러요. 준호는 다가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왜 혼자 힘들게 사세요? 뭐? 아까 은행에서 들었어요. 32억이요? 저는 당황했어요. 내가 거기 있었어? 네. 업무 보러 왔다가 아버지 뒷모습 봤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숨기셨어요?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경비 일하시고 형들한테 눈치 보시고. 준호야. 왜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한테 주려고 했어. 네? 세탁소 팔아서 돈 생겼잖아. 그걸 너희 셋한테 나눠주려고 했지. 그럼 왜 지금 안 주시고 혼자 힘들게 사세요? 너희가 날 돈 때문에 대하는 것 같아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그럴 리 없잖아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형들 날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봐. 너도 대답 못하잖아. 아버지.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나 이해해. 너희도 너희 생활 있는 거 알아. 아버지, 저는 달라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고맙다, 준호야. 근데 넌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혼자 사는데 내가 가면 불편하지. 불편하지 않아요. 준호는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랑 같이 사세요. 제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저 진심이에요.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우린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우린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형들한테 말씀드려요. 돈 있다는 거. 아니야. 왜요? 그럼 너희가 날 돈 때문에 대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준호야, 알아. 너희 형들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근데 그게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나 알고 싶지 않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 준호야,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한테 폐 끼치지 않고. 아버지. 돈은 내가 죽고 나서 너희한테 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준호가 따라왔어요. 아버지, 제발. 혼자 살지 마세요. 준호야, 나 괜찮아. 혼자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준호는 따라왔어요. 현관 앞까지요. 아버지, 제발 문 열어주세요. 준호야, 가. 내일 있잖아. 아버지. 저는 문을 닫았어요. 안에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었어요. 미안해, 아들아. 하지만 이게 맞아.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준호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로요. 미안해.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 형들한테 말할 거예요. 아버지 돈 있다는 거. 저는 답장했어요. 하지 마. 왜요? 그냥. 아빠 부탁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준호야, 고맙다.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창밖으로 눈이 또 내렸어요. 저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한 명은 날 진심으로 걱정해 줬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틀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다 같이? 네. 형, 민지 누나, 수지 누나. 모두요. 왜? 얘기해야죠. 제대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제발 나와주세요. 어디서? 대구 중앙역 앞 카페요. 내일 오후 2시. 저는 망설였어요. 알았어. 갈게.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카페는 조용했어요. 안쪽 테이블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수, 민지, 수지, 그리고 준호.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버지. 태수가 일어났어요. 민지와 수지도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누나들. 아버지한테 할 말 있죠?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민지도 말했어요. 아빠,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빴다고 핑계대고. 수지도 울먹였어요. 아빠, 저도 잘못했어요. 남편 눈치 보느라 아빠를.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뭔데? 아버지를 짐처럼 대한 거요. 태수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힘드신데 저희는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아버지. 내가 너희한테 기대를 너무 했나 봐. 너희도 너희 생활 있는 건데.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알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날 노인으로만 봤어. 돌봐야 할 짐으로. 그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형들한테 말씀드려요. 재산 얘기. 준호야, 하지 마. 해야 해요. 그래야 형들이 알아요. 준호는 태수를 봤어요.
형, 아버지 돈 32억 있으세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지와 수지도요. 32억요? 네. 세탁소 건물 팔아서요.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왜 경비일을? 너희 주려고 했어. 그래서 아꼈지. 아버지. 근데 너희가 날 대하는 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나는 돈보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다. 아버지. 근데 너희는 날 짐으로 봤어. 불편한 존재로. 태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재산 기부 서류야. 기부요?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아버지. 태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왜 그런 걸 하세요? 내 돈이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지만 저희는 너희가 뭘 해줬는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준호한테 맡길 거야. 준호한테요? 응. 제가 날 모실 거니까. 준호는 놀랐어요. 아버지, 저 그럴 자격 없어요. 있어. 넌 날 진심으로 걱정해줬어. 아버지. 저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아빠 좀 모셔줄래? 당연하죠. 고맙다. 민지가 울었어요. 아빠, 저희도 할게요. 제발 기회 주세요. 기회? 네. 저희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야, 늦었어. 이미 결정했어. 아빠,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준호랑 살게. 태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싫어.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갈게. 할 말 다 했어. 아버지. 저는 카페를 나갔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가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왜? 정말 저랑 사실 거예요? 그래. 괜찮아? 당연하죠. 제가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 우린 걸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뭐가? 형들한테 그렇게 하신 거. 아니, 이게 맞아. 왜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 줄 순 없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준호야, 너 결혼하면 어떡해? 나 때문에 못하는 거 아냐? 아니에요. 제가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결혼해도 아버지 모실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고맙다. 우린 계속 걸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준호네 집으로 이사했어요. 부산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아버지, 여기 방이에요. 고맙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충분해. 저는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구나. 마음이 편안했어요. 준호가 저녁을 차렸어요. 아버지, 제가 요리 못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괜찮아. 우린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오랜만에 행복해. 저도요. 우린 웃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준호와 함께.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준호는 매일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엔 산책했어요. 바닷가를 걸었죠. 무릎도 많이 나아졌어요. 오후엔 책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저녁엔 준호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간단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여행? 네. 경주 가려고요. 벚꽃 필 시기거든요. 좋지. 주말이 됐어요. 우린 차를 타고 경주로 갔어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하얗고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사진 찍어요. 그래. 준호는 저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해. 저도요. 우린 벚꽃길을 걸었어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어요. 저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아내에게 말했어요. 힘든 시간 보냈지만 이제 행복해.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야. 눈에 꽃잎 들어갔어. 그래요? 응. 우린 다시 걸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쉬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요. 결혼? 네. 사귀는 사람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간호사예요. 착하고 아버지도 잘 모실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그럼 됐다. 언제 만나볼까? 다음 주에 소개할게요. 좋아. 일주일 후 준호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준호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좋은 말만 들었지? 네, 물론이죠. 우린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당연하지. 준호는 올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준비를 도왔어요. 예식장도 함께 보러 갔고 청첩장도 함께 골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준호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시간들. 힘드셨죠? 응. 많이. 이제 괜찮으세요? 응. 너 덕분에.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해줬지.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뭐가? 저한테 기회 주셔서. 아버지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아버지,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고맙다, 아들. 우린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돈이 아니라 따뜻한 손 하나면 됐는데. 네? 아무것도 아니야. 혼잣말이야. 준호는 웃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행복했다. 준호와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평온한 하루였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오늘 깨달았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여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저는 꿈속에서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준호가 아침을 차렸어요. 아버지, 주말인데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냥 집에서 쉴까? 아니요. 나가요.
벚꽃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 네. 같이 가요. 우린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신 곁에 진심으로 머물러주는 사람, 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